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이 멈출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지난 2012년 7월에 개통해서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장암동 발곡역에서 의정부 시청을 지나 그 경기도 북부청사를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세금 먹는 하마다, 운영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고장도 잦아서 고장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 의정부 경전철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19조 6천억 원 정도로 편성했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올해보다는 6,326억 원 증가한 액수고요. 정책 사업을 보면요, 시군과 교육청 전출금 등 이 법정 경비로 5조 4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7조 2천억 원, 그리고 자체 사업이 1조 5천억 원가량입니다. 이 자체 사업은요,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죠. 지난해 본 예산보다 2,800억 원 증액된 겁니다. 자,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이 예산,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이 예산이 오롯이 쓰이길 바라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쓰리동 나이트의 The Show Must Go On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의정부 경전철이 기로에 섰습니다. 재정난 때문인데요.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 사업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둘러싼 재정난은 또 비단 의정부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김현규 민자철도연구센터장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 경전철이라는 게 말이죠, 지하철과 버스 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되고 또 운행을 하는 건데,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거든요. 도대체 이 경전철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전철은 제목상에서도 경라이트라는 레일웨이가 되는데요. 현재 기존의 지하철보다 좀 규모가 작고, 예, 버스보다는 좀 수송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비용도 기존 지하철보다는 한 2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철이고, 어떤 그런 간선에 있어서 지방도시와 같은 간선 축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전철 하면은 또 비슷한 게 지자체에서 트램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것과 비슷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물론 설치하는 게 보면은 차량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트램은 기존의 도로에 이제 그냥 설치하는 거고요. 아하. 예, BRT라는 버스 같은 식으로. 그러나 이거는 고가 구조물 형태로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도로에 있어서의 어떤 교통량에 문제는 주지는 않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정부 경전철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이 돈을 못 번다, 운임료를 못 벌고 있다, 이건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는 이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예약상 예측 수요를 얼마로 받는데 그 이하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운영 수입이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는 한 30% 정도, 예상 수입의 3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허, 그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현재는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의 어떤 회계상으로 보면 한 3천억대의 그동안 누적 적자가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3천억 원대요? 네네.
야, 그렇군요. 이 정도 규모라면은 정말 파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이거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파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기도와 이걸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런 의정부 경전철 같은 이런 사례가 사실 다른 도시는 없습니까? 뭐 경기도 용인, 뭐 부산 김해 경전철, 여기도 뭐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본다면서요? 예, 현재는 이와 유사한 사항은, MRG라는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의 실시 협약을 하고 있는데. MRG요? 예. 근데 그게 50%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정부 재정 보조를 하지 않는 방식은 신분당선이 같은 유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도 수입이 50% 이하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또한 같이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가 돼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용인이나 부산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재정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부산 김해 같은 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일부 해지를 해가지고 용인시가 한 5천억 정도의 정부 재정을 주무관청이 지불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는 일부만 한 2천억 정도 수준만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MRG라는 게 이게 공공 어떤 인프라를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어떤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담보해주기 위해서 일정 기준 이하의 어떤 수요가 나오면은 지자체 등에서 보전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경전철을 설치했는데 뭐 의정부 그리고 용인, 부산 김해 경전철 좀 상황이 세밀하게 보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본질적으로 경전철 자체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의 구조 특성이나 어떤 거리상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잘만 운영하면은 괜찮은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예, 지역 특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현재 용인 경전철, 뭐 부산 김해, 그다음에 말씀하신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역의 교통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기본계획 승인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건설해라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수요가 그만큼 예측이 너무 그동안에 과거에 2000년 초부터 시작한 이런 사업들이 보면 너무 과다 수요 예측한 경향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그 지역에 있어서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란 전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개발 계획들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노선들이 보면 주로 대중교통이 많이 흘러가는 지역을 건설했는데 거기에는 현재 이미 버스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면 버스 노선이 같이 조정해서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버스 노선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경쟁 상태다 보니까 버스를 사람들이 기존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상태도 이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비슷한 노선 안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승객들이 분산되지 않고 교통의 어떤 과밀화 같은 이런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의정부 경전철은 애초에 뭐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됐던 겁니까? 현재 보면은 수요가 한 2015년 정도 기준에 한 10만 8천 정도가 나올 거로 보고 있었는데요. 10만 8천 정도 예상했다는 거죠? 수요 예측을. 2000년 초에 예측할 때 실시 협약을 맺을 때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30%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거의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3만 5천 명? 3만 5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이 정도면은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요 예측이 좀 터무니없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너무 많이 과다 수요 예측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분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노선의 재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버스 노선 조정이 안 돼가지고 예측 수요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어쨌든 사업 자체가 빨리 정상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지금 시민들이 3만 5천 명 이상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다면은 당장 이거 멈출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멈출 가능성도 현재 있습니까? 예, 현재는 실시협약 조건에 보면은 그 주무관청이나 사업 운영자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 말까지 의정부 경제철 주식회사가 해지할 것을 아마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현재 있죠. 아, 그러면 올해 멈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의정부 시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디에 어떤 다른 매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투자자를 찾아서 매각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의정부 경제철 주식회사하고 의정부 시가 테이블에서 만나서 이 내용을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 경제철 주식회사가 제시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돈인지도 따져보고 현재 실시협약이 2006년도에 맺었을 때 보면은 그때의 또 수익률이라든가 이자, 돈을 빌렸을 때 이자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은 현재 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의정부시가 일부 비용을 운영 비용을 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등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 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꼭 이렇게 지금 돈 먹는 하마인데 세금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리고요, 또 민자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도요. 네. 이게 이제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민자의 어떤 선택에 맡기기만 해서는 되겠느냐? 뭐 이에 대한 어떤 많은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업은 뭐 6천억 이상의 이미 주무관청하고 중앙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운영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떤 방식으로도 이가 정지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그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예. 물론 여기에 필요한 돈이 뭐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일부 받아야 될 거라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현재 운영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재구조화 방식을 좀 찾아보면은 해지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그 타당성을 예측하고 이럴 때 뭐 개발이 될 거를 염두에 두거나 옥상옥을 만들 어떤 염려가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좀 지혜롭게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김현규 민자철도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남창흥업의 한영국 기사입니다. 한 17년 정도 됐어요. 여자 손님들이 술 마시고 안 일어나고 좀 깨우면은 불친절이라고 신고하고 그럴 때가 제일 괴롭죠. 보람들 때는 손님들이 인사하고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그럴 때가 보람들죠. 이번 주에 김영란법이라고 그게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야간에는 별로 없어요. 밤에 한 12시 넘어가지고는 그때부터 일이 시작인데 그것 때문에 돈들을 안 쓰니까 손님들이 없죠. 출장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타격이 많죠. 택시 법이 자주 바뀌는데 입금 같은 것도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액시켜라 말이 많으니까 그게 좀 불편이 많아요. 법을 자꾸 바꾸니까 기사들이 불편해합니다. 사고 안 나려면 법규 잘 지키고 양보운전하고 과속 얻는 게 사고가 안 나는 지름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거죠. 뭐 일 잘 마치고 회사에 들어갈 때가 제일 좋죠. 네, 한영국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네, 또 운전하면서 이렇게 김영란법에 영향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모쪼록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요.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컨디션도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실내 온도 같은 것들도 잘 맞추시고 운전하면서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승객들도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의 귀한 참여로 이어갑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데보라 콕스의 Nobody Supposed to be Here 잠시 듣고 가죠. 2부로 돌아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수도권 사용 설명서를 이어갈게요. 수도권을 사용할 때 부동산 사용 설명서가 제일 복잡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 부동산 맞춤 대책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서성권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8.25 대책 이후에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부동산 맞춤 대책이라는 또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네. 시세 차익과 그 전매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 수요가 유입된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은 정부가 8.25 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6%에서 7% 정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부산이나 서울 지역 일부는 집값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 마포구 등 14개 자치구가 과거 정고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16.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말 미국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내년에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맞춤 대책이라는 게 어떤 골자인가요? 네.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분양시장이 과열된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청약 자격이 강화되는데요.
과거 5년 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요. 수도권의 경우 6개월인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불가능해집니다. 소유권 일부 지역은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담보대출과 같은 DTI, LTV 같은 경우 40에서 50% 정도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분명 투기적 가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분양권 전매 시장이 통째로 증발되는 문제도 있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시장이나 분양권 시장이 일순 냉각될 여지도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8.25 대책 나오고 나서 집값 어떤 과열 그리고 뭐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가시지 않으니까 특정 지역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적을 해서 청약 자격을 좀 제한해 보겠다. 어떤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네네, 맞습니다. 정부의 어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좀 일부 지역 때문에 그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같은 전체 대책을 펼치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부가 선별적인 방안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청약 경쟁률이나 일정 기간 집값 상승률이 높은 시군구나 읍면동에 한해서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거나 재당첨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 당첨된 후에는 이제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6개월이나 1년 만에 통장을 바로 쓰지 못하도록 그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이 외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가 지방은 6개월, 수도권은 1년이다 보니까 그 국민 5명 중 1명이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분양시장이 투기화됐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예. 어쨌든 이런 대책도 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나 입법 예고, 그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다 끝난 시점에 규제하는 것이라 그 실효성을 지적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예 없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내년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감안해서 과연 11월 3일 경제관계 장관회의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서성권 대리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吃饭了吗? 吃饭了. 我也吃了. 어제 저희가 배웠던 표현. 네, 어제 배운 말. 그렇죠. 헬로윈. 이거를 저희가 중국어로 배웠거든요. 네. 완성지에. 네. 맞나요? 맞아요. 완성지에. 네, 지에 할 때는 밑에서 위로 부드럽게 지에. 완성지에. 네, 그렇죠. 그다음 호박은 난과. 뱀파이어는 시쉐鬼. 그렇죠. 주로 네. 이제 이 복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쉐鬼. 네, 시쉐鬼. 자, 이런 표현들 배워봤고요. 455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얇게 입고 다니면서 늘 춥다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똑같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라는 표현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자녀들에게는 따뜻하게 입어라, 춥게 입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네. 엄마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하면 이거 굉장히 따뜻한 거야 하면서 비싼 거야 하면서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오들오들 떨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궁금합니다. 네,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우선 옷을 많이 입으세요라는 표현, 더 두툼하게 입으세요라는 그쵸. 표현은요. 多穿点儿吧. 바는 이제 권유가 붙는 거고 맨 끝에 네. 多穿点儿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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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多는 많을 다짠데요. 네네. 많이, 많게 이렇게 뭔가를 수식해줄 때 많이 써주고요. 多 그다음에 穿은 입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穿 한 번 더 穿. 穿 그래서 많이 입으세요. 多穿.
뚜어추안.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뚜어추안. 그렇죠. 회화체에서 좀 더 부드러운 어감을 만들어줄 때는 디얼 넣어서 약간 조금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뚜어추안 디얼바. 뚜어추안 디얼바. 네, 바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한테 제의하거나 청유할 때, 네. 또 명령할 때도 많이 써주거든요. 뚜어추안 디얼바. 뚜어추안 디얼바. 많이 입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뚜어추안 디얼바. 따뜻하게 입으세요. 뚜어추안 디얼바. 뚜어추안 디얼바. 한 번 더 해볼까요? 뚜어추안 디얼바. 발음이 꽉 찬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추한 느낌이 있네요. 네. 뚜어추안 디얼바. 잘하셨어요. 옷을 두툼하게 꽉 채워서 입으세요. 네. 이런 느낌. 네, 여러분도 두툼하게 입으셔서 감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뚜어추안 디얼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짜이젠. 자, 오늘도 신나게 잘 배워봤습니다. 중국어 배우는 동안 방금 들은 속보가 있어서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인데요. 아프리카 픽처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픽처스는 그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차은택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아프리카 픽처스를 포함해 3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인이 됐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속보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 긴급 체포가 어제 되면서 이제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오늘 새벽 서울 구치소로 2시쯤에 이동을 했거든요. 오전 10시쯤에 조사를 받으러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윤전추 행정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죠. 윤전추 행정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관련 소식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언제든지 넣어주세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11월 1일이잖아요. 이제 날씨도 좀 추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좀 관절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위에. 자,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지만 그 수술비가 워낙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이런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누구나 이 어르신들이라면은 신청이 가능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락해 보셔서 한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까지 신청받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실 때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적어보세요. 1661-6595 1661-659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꼭 내 이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아시스의 원더월 잠시 듣고 하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오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 출입하는 취재기자 한동우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우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지하철 출입구, 서울 지하철 출입구 근처의 흡연 단속은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적발이 됐습니까?
네, 꽤 많은 흡연자가 적발이 됐는데요. 네. 9월 한 달 동안 무려 1,600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이 가장 단속이 많이 된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모두 186건이었고요. 송파구가 135건, 강동구가 11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오가는 시민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뒤로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실제 단속이 이뤄진 건데요. 지하철역 출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네. 사실 내가 담배를 피워도 이게 남의 담배 연기 냄새는 이게 맡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은 또 아이들과 임산부도 다니는 곳이니 아무쪼록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흡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자는 거고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잘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 상암동에서 연남동에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은 거기 연남동 골목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막 수십 대가 쫙 막혀 있어서 그 주차를 그냥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 주차를 서울 여기저기 관광지 근처에다 하는 이런 세태 때문에 참 많은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단속에 적발된 관광버스 기사가 흉기 들고 단속원 쫓아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서울시가 좀 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3년 뒤인 오는 2019년까지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8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모두 관광버스 3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새로 짓겠다는 건데요. 남산 예장자락과 풍문여고, 신라호텔과 종로구청, 신청사 등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버스 불법 주차 과태료 5만 원을 3-4배 올리는 방안도 경찰에 건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관광버스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4차례 위반하면 면허 정지된 제도를 만드는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국민이 또 이게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는 만큼 이 차량들을 보시면은 적극 이게 신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그 배려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인 관광객, 뭐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근데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게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서울에 사는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체육 환경, 도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서울연구원 발표 자료인데요. 이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39만 9천 명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네. 근데 이 장애인분들이 이 비장애인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부적합한 환경 때문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시설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20%는 집과 체육시설로 다니기 좋은 도로를 꼽았고요. 네.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를 선택한 사람은 16%였습니다. 또 장애인용 샤워실과 탈의실이 16%, 장애인 전용 시설이 15%로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강남구 수서동과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강남순환로, 여기에 과속 카메라 설치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개통한 그 당일에 한번 이렇게 저희 회사 차로 해서 가봤었는데요. 네. 이게 가속 카메라가 없어서 이게 진짜 빠르게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서울시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곳을 지나는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98.8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허. 네, 이곳의 원래 제한 속도는 70km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 개통 뒤 석 달 동안 이곳에서는 6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나서 1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은 이 강남순환로 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12대를 설치해 실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제한 속도를 시속 70km에서 80km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Autumn in New York. Autumn in 서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네, 한 달 가까이 빨리 찾아온 이 초겨울 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시간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